오는 10일 북한의 당 창건일 행사를 맞아서 중국이 최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북한발 최근 이슈들 강명도 경민대 교수와 다뤄봅니다. 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북한 적십자사가 오늘 오후 5시 반에 판문점을 통해서 주원문 씨죠. 미국 네. 한국 국적의 미국 뉴욕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송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 5개월 만에 이제 억류됐다가 풀려나는 건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5개월이면 뭐 상당히 뭐 많은 시간 동안 이제 북한이 옥류돼 있었다고 봤는데 그래도 전격적으로 이제 속방하는 걸 봐서는 당창건 10월 10일 아닙니까? 예. 당창건 10월 10일 맞으면서 또 이제 이후에 8.25 합의에 보면 10월 10일 지나서 20일부터는 우리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북한이 여러분 정치적으로 활용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통큰 정치 보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그 주원문 학생을 우리 쪽에 넘겨보내게 되면 당창건 예. 10월 10일 전에 넘겨보내므로 해가지고 김정은의 배려다, 운해다 이런 이제 그 정치적으로 활용할 그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 그리고 또 오래 잡아둬 봐야 정치적 활용 가치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괜찮다 그래도 뭐 남북 관계가 좀 화해 무드로 가냐? 저렇게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날선 지금 비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아마 입에 담지 못할 비방하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게 누구의 통큰 정치가 됩니까? 김정은의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노리고 아마 이번 10월 10일 이전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배경은 어떻다 하더라도 일단 남북 관계에서는 호재가 될 것만큼은 틀림없을까요? 당연히 자기네가 그렇게 남북 관계를 이렇게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좋게 끌어가겠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항상 이미지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내심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 속심은 모르지만 겉으로는 우리 남북관계 너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유엔 총회 가서 우리를 비방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뭐 개방적으로 나오라 핵을 포기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또 이제 그 입에 담지 못할 비방 중상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면 우리 한국 국민이나 북한 국민도 볼 때 야 김정은이 해도 괜찮다 저런데도 불구하고 주원문 학생을 보내주는구나 이런 걸 이제 이미지 정치에 이제 많이 고도의 계산된 그렇죠. 정책이다. 예. 그렇다면 이제 관심이 지금 그 주원문 학생 말고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이 지금 3명의 그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하고 옥류된 사람들하고 주원문 이 학생은 다르다는 거죠. 이 학생은 가서 간첩이라는 말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이자 거론된 뭐 선교사라든가 이런 네네. 납치된 사람들은 자기 발로 들어간 사람이니까 납치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입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간첩이고 파괴 공작 임무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지만 기자회견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 간첩 임무를 했다. 그 간첩 임무를 줘서 들이보냈다는 것을 승인하기 전에는 안 보내는 거죠. 또 이면수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카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분도 북한에 100여 차례나 들어가면서 많은 지원 물자를 해주고 했는데 이번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한 교회에서 3대 세습,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좀 입수하고 북한이 원래 이렇게 자기네들 비방 중사하면 비자를 안 내주면 되는데 비자를 내주고 들어오자마자 체포했거든요. 이런 건 다 이런 사람들은 종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치 있고 체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원문 학생은 젊은 청년일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이에요. 그냥 호기심에 들어갔던 학생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을 다시 정치적으로 뭐 활용하고 할 그런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는 10일 이제 당 창건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 네. 중국이 류윈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이제 5번째라고 하는데 사절단을 파견하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아주 파격적인 사람을 보냈다고 해요. 이게 5번째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7분밖에 없습니다. 이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거든. 정치국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상무위원이라는 것은 그 7명이 모든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상무위원입니다. 여기서 토론하고 정치국 위원회에다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무위원은 5번째의 의미보다도 아마 7명 전체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치국 상무위원을 왜 보냈을까? 지금 중국이 사실은 우리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격상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얼마나 많이 깍듯이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을 영원히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과 영원히 관계 회복이 힘들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점점 벌어지고 북한은 어디 갑니까? 러시아 쪽이 더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가 관리가 안 됩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다독이면서 김정은 정권을 좀 다독이면서 아마 그 이제 고위층을 내보내면서 협상을 좀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최고위급 인사를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 북한이 또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동안 애써 쌓아놓은 게 또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의 고심이 사실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로 가면서 북한을 버릴 것이냐, 완전히 버릴 것이냐, 한국을 선택하고 완전히 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다시 이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약간 이렇게 중간지대로 놔두고 우리 한국과 이제 그 협상하는 네. 데서 지렛대로 쓸 것이냐, 모든 문제가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중 문제도 이런 데서 지금 중국을 버릴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을 버리게 되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 매달리는 이유가 딱 북한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 이 북한이 지금 돌출 행동을 하는 걸 막아달라고 중국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중국하고 결별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지트라는 위치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 물론 북한하고 중국하고 예전 관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달래고 어느 정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자기네 말을 예전처럼은 들리지 않지만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전 북중 관계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그 다리를 강을 건너섰다고 봐요. 왜? 이미 북한은 중국을 선택한 게 아니고 러시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김정은이한테 시진핑 주석이 이번 그 정치국 상무위원 류인산한테 그 말하서 그거 뭐죠? 초청장. 방중을 중국을 방문하는 초청장을 보냈다면 문제는 조금 달라지겠죠.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초청장을 보냈을까?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아마 이번에 이 10월 10일이 끝나면 당창건 행사가 끝나면 초청장을 받았다면 김정은이 자기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진핑 주석이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그런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이시는군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일에 과연 이제 북한이 어떤 추가 도발, 이른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번 중국의 조치로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만화의 경우는 지금 중국 최고위층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쏘게 되면 중국이 또다시 뒤통수를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 북중 관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봐도 지금 10월 10일에 쏜다는 조짐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지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왜 조짐이 없냐면 이미 벌써 로켓을 세워놓고 연료 주입도 하고 다 검사하고 이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 뭐 완전한가 아닌가 검사도 하고 다 이제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최고위층을 보낼 때, 최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때 이미 북한하고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사전 조율이 제가 봐서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이도 이걸 생각할 겁니다. 지금 쏜다고 많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우주과학국장이라든가 뭐 그 관제센터 소장이라든가 이수영 외무장관까지도 나가가지고 우리 자주권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지금 다 여론을 봤는데, 만약 쏘게 되면 뭐 한중 미일 노뿐만 아니고 온 국제사회가 지금 여기 초미의 관심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강력한 제재를,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제재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찬물 끼얹는 거로 됩니다. 10월 10일이 압박 속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행사를 크게 김정은이 업적으로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도 이건 알 겁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10일 바로 지나고 나서 제 생각에는 1차 상봉하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하기 전에 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갔다 온 지 얼마 됐는데 바로 미사일 도발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우리 한국 눈치를 볼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걸 쏘므로 해가지고, 왜 오래 있다 쏘게 되면 당창건 70돌이라는 이게 지금 명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퇴색된다. 극대화하고 자기의 업적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거 바로 10월 10일 지나가지고 바로 쏘게 되면 그거하고 연결시키지만 한참 있다 쏘게 되면 이게 다 깔아앉기 때문에 명절 분위기가 깔아앉고 그 다음에 쏘게 되면 뭐 당창건 70돌 맞으면서 거대한 업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지 않다. 그리고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말하는 건 벼랑끝 전술이라고 하죠. 이건 벼랑끝 전술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라는 것은 벼랑끝 전술로 가려는 거 아니고, 북한이 최종 목적은 김정일이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이도 뭐냐면
소형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가진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핵 완전히 보유국? 보유하는 것. 그 다음에 뉴턴할 겁니다. 아. 예, 자기네는 완전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건 둘째고 핵 보유국으로 완전히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을 한 15,000km까지 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거기다 핵까지 장착했을 때 완벽하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에 나와서 회담하자고 하겠죠. 아, 그 비로소. 전까지는 이제 4차 핵실험도 할 거고 미사일 실험도 할 겁니다. 아, 그렇게 좀 자기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이 사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목적 우리가 항상 벼랑꽃이다 뭐 레드라인을 건설해 그렇죠. 그어놨지만 3차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3차까지 왔던 벼랑꽃 전술로 가자고 3차까지 한 건 아니거든요. 그 확실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자기네가 호리띠를 졸라매는 한있더라도 그 목표를 위해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갈 네. 것이다. 또 하나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요즘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시설보다는 좀 민생 시설을 좀 점검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네. 아무래도 당 창건일 행사와 좀 관련이 있는 모습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내세운 선군 사상이 주체 사상은 이제 없어지고 선군 사상, 주체 사상 다음에 나온 것이 김정일이가 발표한 것이 권한 행군식의 선군 사상인데 이 선군 사상을 발표하면서 군대가 우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모든 권력이라든가 모든 이 돈이 되는 이권 사업을 다 군에다 줬는데 군에다 주다 보니까 당도 미약해지고 내각도 미약해지게 되면 누가 약해지냐면 인민들이 생활이 약해지거든요. 모든 걸 다 군대가 틀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더 안 되겠다. 그래서 김정은이 생각은 당 창건 70도를 맞으면서 10월 11일 맞으면서 군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 지금 당으로 다시 돌려오고 당을 중심으로 내각, 이제 가려는 이 체제를 지금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던 것을 요새 인민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지방 공장 네.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시찰하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도 또 이제 인민들이 불만불평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군대가 하는 일은 누구도 간섭을 못합니다. 인민들이 아무리 약탈을 당하고 강탈을 당해도 심지어 뭐 강간까지 당하고 그 마을에 군부대가 한번 지나가면 나만 하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 가축은 물론이고 사람까지 나만 하지 않기 때문에 약탈자로 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서는 김정은이가 이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불만 불평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아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정도의 군부의 힘을 누를 정도의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그건데 4월 30일 날 현영철이를 총살한 것이 그냥 꼬뚝꼬뚝 졸아서 총살한 게 아니거든요. 그 내면에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현영철이가 무엇을 잘못했냐. 잘못했다는 것보다 군대도 지금 아무리 뭐 거기다 권한을 다 주고 막강한 물자 외화벌이 획득권을 줬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용량실조 중대까지 나오고 물자도 제대로 보고 못 해주는데 김정은이가 지시를 한 것이 과학기술의 전당이라든가 아파트 건설하는데 군대에 있는 물자도 지원해주고 돈도 지원해주라고 하니까 현영철이가 축군들 모아놓고 불만 불평했다는. 지금 우리 인민군대도 어렵고 지금 이 굶어 죽고 지금 용량실조 걸려서 지금 다 쓰러져 나가고 있는데 훈련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예비 물자까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판에 전략 물자 네.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이걸 빼서 전시성 행사 아파트는 재우선 못하고 이 과학질 준다고 뭐하네 이런 데 돈 주라고 하니까 불만 불평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꼬뚝꼬뚝 절기까지 하니까 너는 나에 대한 불만 불평이 나를 알기 루스기야 권위와 위신에 도전한 겁니다. 감히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가 연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졸고 있다. 나를 알기 루스기 않았구나. 넌 예전부터 내가 지시한 거 하나도 안 받아보았지. 그리고 총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민군 수장을 총살하다 보니까 누가 감히 거기다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군부는 지금 순죽이는 이제 조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언제 폭발할지는 또 모릅니다. 그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저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군부도 불만이 있고 당도 불만이 있고 이 인민들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봐서는 3년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이 분위기를 봤을 땐 김정은 정권, 북한이 3년 못 간다는 게 아니고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 체제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3년 가지 못한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1년도 되지 않은 임명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현영철 인민군 대장을 공개 총살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북한 김정은의 정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 건지 보여주는 단적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